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자주 보죠,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지. 그러면 이제 나 외울 때 됐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한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한말의 일제 국권 침탈 기억나시죠? 그치? 남해전쟁에서부터 쭉쭉쭉 진행되잖아.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1차 한일협약 때 들어왔던 두 명의 고문, 메가타, 그 다음에 스티븐스 들어왔었다 그랬었죠. 메가타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야.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스티븐스는 나중에 전명훈과 장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살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군용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두 명의 고문을 파견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대한제국을 하려고 그랬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제 어떤 나라도 예상을 못했어. 일본이 이길 거라는 것을. 근데 전쟁이 유리해지니까 일본이 주변 나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 그랬지? 가스라테프트미략, 제2차 영일동맹, 마지막으로 포츠모스 강화조약. 자, 이것을 통해서 주위 나라 이권들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일본에 대한 지배권을. 그래서 체결한 게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은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여기에 저항하고자 고종이 헤이그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사람을 파견했었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것은 실패하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아들 순종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으로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가 해산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기후각서 사법권 빼앗기고요, 경찰권 뺏기고요, 마지막으로 나라가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자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저항하는 것이 의병, 애국개몽운동, 의열활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의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각 의병들, 원인들도 기억해 주시고, 자, 애국개몽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 실력을 키우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가 있었다. 시간이 없으면 신민회 정도 봐두라 그랬어요. 자, 의열단이 아니에요. 이 의열활동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완중근 의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구한말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저항 형태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1910년대 무장투쟁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국내와 국외.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그래서 두 가지 단체가 있었어. 어떤 단체와 어떤 단체가 있었니? 임병찬이 주지가 했던 독립의금부 복벽주의를 지향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박상진이 조직했었던 대한광복회 공화 정체를 지향했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이제 삼원부, 그러니까 서간도에 있는 삼원부에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더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독립군 양성했어요. 20년대부터는 전투에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전투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대첩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연합 부대로 이루어진 전투라 그랬었습니다. 청산리대첩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부대들이 있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에서 패배했었던 일본이 간도 참변으로 이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고 계속 이제 거주지로 옮겨 다니다가 러시아까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도 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자유시 참변. 그래서 이들은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세 개의 부, 3부를 만든다 그랬었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너무 복잡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3부가 성립되니까 일본이 다시 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과 뭐를 체결하더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이 독립군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었지? 그래갖고 국민부와 혁신회, 아이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국민부와 혁신회를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30년대는 이 무장투쟁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는 여러분들 이 무장투쟁의 핵심 키워드는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한중연합작전. 우리나라가 중국인들과 힘을 합칩니다. 왜 그럴까? 쉽잖아요. 위에 나와 있잖아. 일본이 어디를 건들기 시작하니? 중국을 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일본 애들이 지금 한국인들 이제 괴롭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런 타격은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일본이 이제 누구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륙, 즉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만주사면.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전애들이 우리한테 이제 공격을 하네? 아씨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잠깐만. 한국의 적도 일본이고 우리의 적도 일본이네. 적의 적은 아군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야. 쉽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2개의 부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삼부통합운동이 여러분들 완벽한 통합은 하지 못하게 돼요. 완벽한 통합은 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이제 북한도에서는 이제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만주, 뭐 북한도라고 하고, 그리고 남만주, 여기서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완벽하게 삼부가 통합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혁신의회가 이제 이후에 잠깐만 혁신의회 아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지금 리얼하죠? 굉장히 리얼하죠? 맞습니다. 연기하는 거 힘드네. 자, 이 국민부가 이제 나중에 조선혁명당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요. 이 조선혁명당이 이끄는 군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부대예요. 양세봉, 조선혁명당 그 사나이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야. 자, 이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꾸게 되냐면 한국 독립당 그리고 이 한국 독립당 산하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에요.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지청천 장군입니다. 지청천 장군.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예요. 각각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각각의 군대가 활약했었던 전투 명칭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한국 독립군은 그 당시 그 중국의 그 호로군이라고 하는 세력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을 하고요. 이름 어렵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의용대라고,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부대가 어떤 전투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표. 그래서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펴보세요. 17페이지. 기억나십니까? 했었는데. 자, 보고동 전투와 성산리 대첩에서 패배했었던 일본이 보복 조치를 가해요. 간도 참변. 그리고 이 그 독립군이 이제 그 어떤 러시아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러시아 영내로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타격을 받습니다. 뭐 이 러시아 애들이 뭐 너희들 독립군도 그만하고 우리 부대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 근데 그 들어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또 적군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고. 자, 독립군 정비및 역량 강화를 3부의 성립이죠.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참정신, 3위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어요. 자, 이 3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제가 미세 협정을 체결한다 그랬어. 미세 협정은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에다가 주면은 현상금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세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이 우리 독립군들은 중국에서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통합에는 실패하고요. 북만주, 혁신회, 그리고 남만주는 국민부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이 혁신회는 나중에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가 한국 독립군이에요. 자, 남만주 같은 경우는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산하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다. 자, 이것을 어디에 또 이제 이어져서 나오냐면요.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1930년대 이후 민족운동과 국외이주 동포들의 삶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왜? 일본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만주사변, 그 다음에 또 중일전쟁, 그죠? 자, 일제의 만주사변 도발입니다. 중국 내 항일 감정이 고조가 되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항일연합정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북만주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을 이어진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을 이끄는 장군이 지청천 장군이에요. 한국 독립군의 한중연합작전, 쌍성보, 사도하자, 태전장전투. 오케이? 자, 남만주, 아까 전 남만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지는데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가 조선혁명. 어렵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양세봉 장군, 한중연합작전, 영릉과 흥경성 전투. 자, 이 한중연합작전은 여러분들 10월 모의고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살펴봅시다. 10월 모의고사인가? 9월 평가원에서 나왔네. 평가원. 야,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 9월 평가원 문제였네. 많은 친구들이 이거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풀었어요. 저 5분. 자, 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사 인물 카드입니다. 인물. 좀 뭐 제일 잘난 척이지만 이 인물 보고 풀었어요. 네. 저는 교과서 달달달 외워야 돼서요. 자, 생물년입니다. 1888년부터 1957년. 자, 주요 활동.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자,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군대. 아까 한국 독립당의 이건 쉽지. 한국 독립당의 군대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당의 군대는 조선혁명군. 쉽잖아. 당을 군으로 바꾸면 돼. 그럼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요. 자,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지청천이었잖아요, 여러분. 지청천. 즉, 이 사람이 지청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대는 국내 기밀결사,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20년대 봉오동 전투 성산리 대첩, 그리고 30년대 한중연합작전, 이제 40년대 가면은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 한국 광복군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이지청천 장군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설명 골라봅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쌍성보, 사두화장, 대전자령.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였어. 애들 많이 틀렸어. 자, 귀주에서 거란군 물리죠. 이거 언제적 얘기야? 그 거란은 3차 침입이죠. 강감찬 귀주대처. 서울 진공작전, 정미, 의병,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운동,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1920년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살펴봤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는 의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